제목.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비트코인 바닥 가격은?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9월 2일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때 7월 이후 최저치인 19,50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7시 4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만 9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날 아바트레이드의 분석가인 나임 아슬람은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를 하향 돌파하면 변동성이 확대되고 비트코인 강세론자들도 가격이 연저점에 근접할 때까지 투매 장세를 멈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15,000달러가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술적으로는 훨씬 낮은 13,000달러 수준이 지지선이라고 덧붙였다. 중개사인 워암다의 분석가인 에드워드 모야는 비트코인은 월가의 광범위한 매도세가 심화하면 매우 취약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이 전날 2% 이상 하락한 이후 비트코인도 2만 달러가 아래로 뚫린 상황에서 2022년 저점으로 6월에 기록했던 17,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 투자자 전용 자산운용사 텔베큰 캐피털 어드바이저의 마이클 퍼브스 최고 경영자는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장기적 모멘텀을 상실하면서 1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이미 지난 1월 말부터 모멘텀을 잃기 시작했다며 또한 비트코인이 나스닥 등 위험자산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 레이저로 불리고 있는 익명의 애널리스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18,000에서 48,000달러 사이의 넓은 채널 안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장 최근의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835일이 지났다. 반감기 사이클을 고려하면 18,000달러 부근에서 바닥이 형성될 것이며 2024년 4월까지 채널 내 움직임을 지속하다. 본격 상승이 시작되면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9월은 소위 최악의 달이라며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기간이지만 2만 달러 이하의 가격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덧붙였다. 제목. 더 샌드박스, MBC와 메타버스 사업 파트너십.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 더 샌드박스가 9월 1일 MBC와 메타버스 사업 파트너십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MBC 스마트 센터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더 샌드박스 코리아 이승희 대표와 MBC 미래정책실 신사업 전략 박재훈 파트장이 참석했다. MBC는 그동안 국내에서 메타버스, NFT 등 자체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MBC는 상암사옥, 제작 스튜디오 등의 가상공간과 함께 메타버스형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더 샌드박스 유저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양사는 협업의 첫걸음으로 더 샌드박스가 준비 중인 한국 콘텐츠 테마 공간 K-펄스의 드라마, 예능, 뉴스 등 MBC의 저력 있는 IP들을 기반으로 국내외 유저들을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목. 연중 긴축의 암호화폐 계속 부침 겪을 것.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연방준비제도 긴축 사이클 동안 계속 부침을 겪을 암호화폐 같은 투기성 자산을 멀리하라고 31일 경고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로 인해 미국 기업, 가계가 약간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안 최종 법률 텍스트 6주 내로 준비 완료.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의 세부 내용이 포함된 최종 법률 텍스트가 6주 내로 준비될 전망이다. 이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의회 경제위원회 스테판 베르거 위원장은 4에서 6주 내로 작업이 완료될 것이다. 현재 하루 8시간씩 작업하고 있다.
6주 안에는 발표될 준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카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국가기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다만 법 규정에 따라 NFT를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NFT가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유사한 경우 외에는 NFT를 규정에서 제외할 생각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규제안의 NFT 포함 여부 등 세부 사항과 관련해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이후 정책 기반자들은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미카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은 EU 회원국 간 일관되고 조화로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의 내용은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규제 이니셔티브가 확정됨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com에 따르면 22측은 오늘날 EU 회원국 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는 너무 상이하고 광범위하며 일관적이고 조화로운 규제안이 부재하다. 우리는 각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관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IMF 통화 및 자본시장국 부국장인 아디트야 나레이니키고 논평을 통해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차원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호환되지 않는 규정이 역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교착 상태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규정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수록 타 국가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갇히게 될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와 비즈니스 참여자를 모든 부분에서 포함시키는 일관되며 포괄적인 글로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목 이더리움 창시자 암호화폐 붕괴 예상보다 늦게 왔다. 미래엔 금융 리눅스 될 것. 출처 유튜브 코일리더스 크립토 블록체인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 한 명인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업자가 2일 블룸버그 통신 칼럼니스트인 노아 스미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붕괴가 더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버블은 이전 최고점을 넘어선 후 약 6에서 9개월 동안 지속되며 그 후 급격한 하락이 매우 빠르게 온다. 이번에는 강세장이 거의 1년 반 지속됐다며 나는 지난해 이어진 강세장이 끝나고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할 줄 알고 있었지만 언제인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기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안정될 것이고 금이나 주식시장만큼의 변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안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쟁점이기는 하다. 적어도 2040년에 암호화폐가 일부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한다면 안전자산인 금을 대체하고 일종의 금융 리눅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노아 스미스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대부분의 스마트 계약과 기타 복잡한 구조 및 제품을 구동하는 이더리움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2주 안에 완료될 예정인 머지로 알려진 프로세스에서 이더리움은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방식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암호화폐의 하락장 진입 전 중기적으로는 변동성 커질 것.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인 금을 대체하고 일종의 금융 리눅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이더리움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은 블룸버그 통신 칼럼니스트인 노아 스미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에 더 일찍 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나는 지난해 이어진 강세장이 끝나고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할 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이전 최고점을 넘어선 후 6에서 9개월 동안 버블이 꺼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전 강세장은 무려 1년 반이나 지속됐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안정될 것이고 금이나 주식시장만큼의 변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안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쟁점이기는 하다. 적어도 2040년에 암호화폐가 일부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한다면 안전자산인 금을 대체하고 일종의 금융 리눅스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세계 3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 그룹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토큰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비즈니스에도 관심이 있다. 일부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투자가 한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의회의 과도한 규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당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젊은 세대가 신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 미래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 덧붙였다. 한편 레저인사이트가 마케팅 대행사 시대의 최근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 영국 18에서 24세 Z세대의 3분의 2가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시드가 지난 5월 해당 연령층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6%가 암호화폐에 관심 없다고 답했으며 10%는 투자할 의향은 있으나 다른 투자보다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특히 전체의 70%는 NFT가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목 코스피 2,400대 하락, 환율 1,360원 돌파, 2009년 4월 이후 최고. 코스피가 2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에 2,400대까지 밀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20포인트 내린 2,409.41에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지난 7월 25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2.09포인트 오른 2,427.70에 개정했으나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장중 한때 2,402.67까지 밀렸으나 2,400선을 사수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1,845억 원, 1,325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개인은 홀로 2,936억 원을 순매수했다.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수급이 타격을 입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7원 오른 달러당 1,362.6원의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고점이다. 환율은 장중 1,363.0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이는 고가 기준 2009년 4월 21일 이후 13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의 중국 대상 반도체 수출 제한, 지난달 국내 무역 적자 확대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악재들을 소화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수는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와 악재에 따른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에 따라 상승 출발해 장중 2,432.37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뚜렷한 상승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하락세로 돌아섰다. 시장은 다음 주 유로존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있다. 유로존 GDP 성장률은 기존 직전 분기보다 하락한 0.3%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자극할 공산이 크다. 이어 이달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둔 경계감도 짙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곧 발표될 미국 8월 비농업 고용지표도 주목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크게 악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연준의 긴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주 코스피는 2,400선 지지력을 바탕으로 반등 시도를 이어갈 전망이라면서도 분위기 반전이라기보다는 단기 급락으로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환율 등락에 따른 반등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위기, 경기 우려로 인한 유로화 약세와 긴축 강도 확대로 인한 강세 압력이 공존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자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44포인트 내린 785.88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79포인트 오른 793.11에서 시작해 상승 흐름을 보이다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8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525억 원, 123억 원 매수 우위였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은 각각 7조 194억 원, 5조 7,870억 원이었다. 제목 엔화 140엔 벽 무너져 24년 만에 엔저.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달러당 140엔이 무너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2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40.37엔까지 올랐다.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로 올라선 것은 199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엔달러 환율은 18%나 상승했다. 올해 상승폭은 1979년 이후 43년 만에 최대로 1973년 변동환율 재토인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엔화 약세의 배경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꼽힌다. 니케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해 경기 후퇴를 각오하고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은행은 금리를 낮게 억제하고 있다며 미일 금리 차에 따라 엔 매도, 달러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일 금리 차가 계속되는 한 엔화 약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심리적 저지선으로 인식되던 140엔 선이 무너짐에 따라 단기적으로 145에서 147엔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당국이 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가게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시세 변동이 다소 커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구두 개입했다. 엔화 약세는 과거와 달리 무역수지 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입 가격을 높이기 때문이다. 재무성이 발표한 7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9.0% 늘어난 8조 7,528억 엔, 수입은 47.2% 급증한 10조 1,896억 엔이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가 1조 4,368억 엔 적자를 기록, 7월 기준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무역 적자가 12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의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렸지만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일본 기업이 증가한 탓에 엔저가 수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은 채 수입 증가만 키운다는 분석이다. 제목 비트코인 선물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 코인버스 출시 열흘 만에 대기 예약 1000명 돌파. 블록체인 전문기업 LNK 플래넷이 비트코인 선물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 코인버스가 출시 열흘 만에 대기 예약 누적 1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코인버스는 LNK 플래넷이 여의도의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싱가포르의 애널리스트들과 개발자들과 함께 4년간 투자 끝에 지난 8월 23일 정식으로 출시했다. 코인버스는 별다른 설정 없이 세계적인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겟 아이디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보통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이 익절가와 손절가 등을 따로 설정해야 하거나 목표 수익률 등을 미리 설정해 놓아야 하는데 반해 코인버스는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거래를 해준다. 또한 비트겟과 프로그램의 연동 설정 역시 고객 지원팀에서 원격으로 설치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구동 외에는 손댈 것이 없이 편리하다. 그동안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외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야 하지만 코인버스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갈증이 해소되었다는 평이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비트코인 투자가들 사이에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구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NK 플래넷 강인성 대표는 현재 3일 정도만 기다리면 제품을 받을 수 있지만 현 추세를 볼 때 제품 수량까지 대기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빠르게 대기 예약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지사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만큼 가까운 곳에서 더 쉽게 많은 분들이 코인버스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코인버스는 출시를 맞아 가입자 전원에게 전용 노트북 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인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목 대표 메타버스 암호화폐 디센트럴랜드 vs 더 샌드박스 트렌드. 출처 더 샌드박스 블록체인 전문 분석 플랫폼 듀메널리틱스가 올해 들어 메타버스 대표 블록체인인 디센트럴랜드와 더 샌드박스 내 가상 부동산 소유자가 40% 증가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하락세 이후 시장 가치 하락과 미래 가치 낙관이 더해지면서 메타버스 부동산 수요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디센트럴랜드와 더 샌드박스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썬트렌드 디센트럴랜드 vs 더 샌드박스. 언급량 추이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주일간 디센트럴랜드는 19회, 더 샌드박스는 115회 언급됐다.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디센트럴랜드 vs 더 샌드박스.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디센트럴랜드의 이미지는 긍정 100%, 부정 0%,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존경하다, 감사하다, 다양한 서비스, 점유율 높이다, 저렴한 가격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과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더 샌드박스의 이미지는 긍정 100%, 부정 0%,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보상 단 하나이다. 부정적인 표현과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디센트럴랜드, 더 샌드박스 관련 주요 이슈 더블로, 크립토단 뉴스 등 복수 외신은 암호화폐 은행 싱덤이 디센트럴랜드의 메타버스 중심 지점을 설립한 소식을 보도했다. 싱덤의 메타버스 지점은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세계의 뉴욕 타임스퀘어에 설립됐다. 싱덤은 메타버스 지점 설립 소식과 함께 크립토펑크 리셉션과 NFT 갤러리, 이벤트 공간 등을 공개했다. 마틴 버게르 싱덤 최고 클라이언트 관리자는 싱덤의 신규 메타버스 중심지는 싱덤의 웹3 혁신을 보여주기 위한 자연스러운 곳이다. 더불어 투자자에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미래 금융 경제의 발을 들일 신뢰할 수 있는 진입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온라인 블록체인 전문 뉴스 웹사이트 블록웍스는 8월 25일 더 샌드박스의 알파 시즌3 시작과 함께 10주간 주요 브랜드와의 협업 NFT 컬렉션을 여럿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알파 시즌2 당시 플레이어 수는 총 32만 5천 명을 기록했으며 현재 더 샌드박스는 에즈3로 50만 명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번 에즈3는 보어데이프요트 클럽과 월드 오브 위민, 쿨캐츠, 클로넥스, 아우키 등의 NFT 소유자가 프로필 사진을 더 샌드박스 아바타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암호화폐 뉴스 플랫폼 BSC 뉴스는 댐네이더의 데이터를 인용, 더 샌드박스가 8월 한 달간 모든 체인의 블록체인 게이밍 프로젝트 수 1위를 차지했다는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더 샌드박스 블록체인 게이밍 프로젝트가 지난 한 달간 기록한 가치는 최고 2,618만 달러이다. 또 더 샌드박스는 8월 내내 사이버 공지를 비롯한 NFT 프로젝트와 고든 램지, 페리스 힐튼 등 유명인의 등장 예고로 화제가 됐다. 디센트럴랜드, 더 샌드박스, 오늘의 시세는 9월 2일 오후 12시 10분 코인마켓캡 기준 디센트럴랜드의 시세는 전일 대비 1.5% 상승한 1.782달러이며 더 샌드박스의 시세는 0.83% 상승한 0.9439달러이다. 제목 $달러 환율 140엔 돌파. 1998년 8월 이후 처음. 2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24년 만에 140엔을 돌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40.16엔까지 올랐다. $달러 환율이 140엔대로 올라선 것은 199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달러 환율은 18%나 상승했다. 올해 상승폭은 1979년 이후 최대로 1973년 변동환율 재토인 이후 두 번째로 크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엔화 약세의 배경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꼽힌다. 니케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해 경기 후퇴를 각오하고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은행은 금리를 낮게 억제하고 있다며 미일 금리 차에 따라 엔 매도, 달러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목 이더리움, 머지 이슈의 투자자 쏠림 현상. 비트코인 재치는 플리프닝 가능할까? 이달 중순경 머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은 지난 24시간 동안 $1,600선 안착의 안간힘을 썼다. 9월 2일 오전 11시 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시세는 $1,580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16% 상승한 수치다. 이더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520.19, 최고 $1,593.08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더리움을 작업증명 방식 채굴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머지 업그레이드가 다가오면서 최근 이더 가격은 크게 요동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아크 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 프랭크 다우닝이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온 경향이 높아지면서 이더리움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조정장에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거래됐다. 이는 머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성향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머지 이슈로 인한 이더리움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플리프닝 기대도 커지는 모습이다.
제목 코스피 장 초반 2420대 회복 원달러 환율 연고점 경신. 코스피가 2일 상승 출발해 2420대로 올라섰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9.12포인트 상승한 2424.73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09p 오른 2427.70에 개장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6.49포인트 오른 794.81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3원 오른 달러당 1357.2원까지 올랐다. 환율은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이후 상승폭을 축소한 원달러 환율은 9시 30분께 1353.9원 선을 머물고 있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 당분간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 선 유지, 투심 소폭 개선. 8월 BTC 채굴자 수익 약 10%.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일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 대비 5포인트 상승한 25를 기록했다. 투심이 전날에 비해 개선됐지만 극단적 공포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이날 오전 9시 2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10% 하락한 2만 77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9,653.97달러, 최고 2만 198.3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한편 더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8월 비트코인 채굴자의 채굴 수익이 약 6억 5,700만 달러를 기록,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3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채굴자의 대다수 채굴 수익은 블록 보상으로부터 나왔으며 트랜잭션 수수료 수익은 약 924만 달러를 나타냈다. 채굴 수익에서 트랜잭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다. 제목 한 8월 소비자 물가 5.7% 7개월 만에 상승세 둔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가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했다. 국제 유가 하락에 석유류 등의 오름폭이 둔화하면서 상승률이 6%대였던 전월보다 낮아졌다. 이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6로 작년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3.7%에서 올해 1월 3.6%로 소폭 낮아진 뒤 2월에 3.7%, 3월에 4.1%, 4월에 4.8%, 5월에 5.4%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6월엔 6.0%, 7월엔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1월 물가는 3.6% 올라 직전 달인 작년 12월보다 상승률이 소폭 둔화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3개월 만에 5%대로 내리앉았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 제품은 가공식품이 8.4%, 석유류가 19.7% 각각 오르면서 7.0% 상승했다. 기여도로 보면 전월 3.11%포인트에서 2.44%포인트로 하락했다. 석유류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상승률로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다. 농축수산물은 7.0% 올라 전월보다 상승률이 소폭 낮았다. 축산물이 3.7%, 수산물이 3.2%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다만 채소류가 27.9% 올라 지난 7월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농산물은 10.4% 올랐다. 전기, 가스, 수도는 15.7% 상승하며 전월과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지난 7월 전기, 가스, 수도 상승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개인 서비스는 6.1% 올라 199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이 8.8%, 외식의 개인 서비스가 4.2% 각각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6.8% 올랐다. 전월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4.4%로 전월보다 상승폭의 소폭 둔화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0% 올랐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유관은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폭이 비교적 많이 축소됐다고 말했다.